미국 힙합의 상징적인 인물, 이 힙합 거물의 끝없는 추락은 어디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최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남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주제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유명인들도 관련되어 있고 그들 중에는 사건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직 이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인데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만 120명이 넘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의 피해 당시 나이는 고작 9살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는 90년대 힙합 거물이자 사업가로 유명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선 이 사람의 노래보다 틱톡 챌린지 곡으로 더 유명한 퍼프데디가 일으킨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약 1년에 걸쳐 충격적인 내용의 사건이 계속 업데이트되었고 전체 음악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퍼프데디의 전 연인이자 가수 그리고 배우인 캐시 벤트라에게 성폭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부터 일명 디디게이트라 불리는 힙합 거물의 추악한 모습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영상은 캐시 벤트라를 중심으로 타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캐시가 고소장을 제출한 데에 퍼프데디는 돈을 노린 소송일 뿐이라며 강력히 부인하며 적반하장을 시전했는데요. 이런 뻔뻔한 행동을 하는 퍼프데디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얘기해볼게요. 1969년생으로 본명은 션 콤스, 퍼프데디 PDD, 디디라는 활동명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90년대 동부 힙합을 일으켜 세운 배드보이 레코드의 설립자이자 래퍼, 프로듀서인데요. 이하 디디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주류계 대명사로도 이름을 날리면서 보드카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며 비욘세 남편인 제이지 다음으로 힙합씬에서 돈이 가장 많은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프로듀서이기도 한 디디는 전설의 래퍼 비기를 발굴하고 띄운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1997년 비기가 총격으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당시 추모곡 I'll Be Missing You를 발표하며 이 앨범으로 절친 추모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네요. 최근 틱톡에서도 또 한 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바 있어서 이 곡으로 또 많이 벌었을 거라고 해요. 이제 캐시와 첫 만남인 2005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캐시는 19살, 퍼프데디는 37살이었고 2006년 캐시는 배드보이 레코드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들리는 말로는 앨범 10개를 계약하기로 했다는데 이 정도면 업계에서 노예 계약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로부터 레이블과 계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디디의 캐시에 대한 악랄한 폭행과 학대가 시작되었는데 수년간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학대를 받고 강제로 약물도 투약받고 협박을 받으며 디디의 관음적 쾌락을 위해 다른 남성들과 강제로 관계를 맺게 하면서 영상 촬영도 당했다는데 가수 니오, 어셔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만찬에서도 캐시의 배를 때렸다고도 합니다. 디디의 학대와 폭행은 10년간 계속되었고 이런 정황은 법원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디디는 파티강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파티를 여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호화로운 파티의 주최자이기도 했습니다. 캐시의 고소건으로 인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디디가 개최했던 화이트 파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이름처럼 엄격하게 하얀색으로 입어야 했고요. 많은 음악 관계자와 다양한 셀럽들이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디디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서 힙합과 초도유층을 연결시키기 위해 화이트 파티를 여는 거라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현대판 개츠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어쩐지 우리나라의 버닝썬 게이트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이 호화로운 파티의 끝에는 추악하고 더러운 프리고프스라는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프리고프스는 디디가 주도하는 성적인 파티로 한 마약상이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흰색 가운만 걸친 디디가 그를 은밀한 장소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난잡하게 뒹굴고 있었고 여자들은 대부분 약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캐시는 이 기간 동안 디디가 주최하는 파티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는데요. 캐시와 마찬가지로 댄서 아드리안 잉글리쉬가 화이트 파티에 갔을 때 약을 강제로 복용하고 게스트들과 관계를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원래 흰색 옷만 입어야 하는 파티에서 검은 옷을 입도록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파티에서 그녀가 성노동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검은 옷을 입힌 거라고 하는데요.
그저 호화로운 파티로 보였던 이 파티의 이면을 보여주는 증언인 것 같죠? 실제로 이 파티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리고 불법 영상 촬영 등 행위들이 있었다고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여성들에게 강제로 약물을 먹인 뒤 성행위에 가담하길 강요했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력과 생계를 위협했고 모든 것을 녹화해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파티가 끝날 때는 약물을 해독시키는 직원이 따로 있었고 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파티가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캐시가 도망칠 때마다 인맥을 이용해 그녀를 찾아냈고, 많은 사람들은 디디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엔터업계에서 활동이 어려워질 거라고 말을 했다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업계에서 디디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캐시는 디디와 11년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2018년 캐시는 디디와 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일은 2024년 5월 17일이 되어서야 CNN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디디가 한 호텔에서 캐시를 무차별적으로 발라차고 폭행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디디게이트의 시작이었던 2023년 11월에 캐시가 했던 고소건은 하루 만에 취하되었는데, 이때 사람들은 캐시가 협박을 받았거나 돈을 엄청 많이 받았을 거란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당시 디디는 합의를 한 거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첫 고소 사건이 마무리되며 끝나는 줄 알았지만, 폭행 영상이 공개된 다음엔 다시 한번 디디는 화두에 오르게 됩니다. 영상이 공개된 며칠 뒤 디디는 인스타에 사과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영상을 올린 후 대중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캐시에게 똑바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고, 두 번째로 영상 공개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폭행 영상을 증거로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난 후에야 사과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일을 계기로 대중 사이에서 디디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11월에 캐시의 고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고소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디디는 사실무근이라며 돈벌이에 불과하다고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특히 세 번째 피해자 증언 후에는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만이라는 피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으나 피해자들의 소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24년 2월, 프로듀서 릴로드 존스라는 남자 피해자가 나오게 되는데, 2022년에서 2023년에 그와 앨범을 작업하는 동안 약물 투여를 권유했고, 자신의 허락 없이 신체에 민감한 부위를 만지며 성희롱을 당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디디가 개최한 파티에서 약물을 맞고 성폭행을 당했고, 불법 총기류의 전시 및 유통, 그리고 미성년자 및 성노동자 청탁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려 403억에 해당하는 규모의 소송을 걸었는데, 이때도 디디 측은 릴로드 존스가 거짓말쟁이라며 다시 한번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매매 및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24년 3월 연방수사관은 디디의 마이애미 집과 로스앤젤레스 집에 자택 수사를 하게 되는데, 장갑차를 동원하고 총을 든 무장 병력들이 디디의 집을 급습하는 모습이 그대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자택 수사에서 무려 784개의 성인용품과 1000개 이상의 베이비 오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디디와 베이비 오일을 소재로 한 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디디는 이에 대해 반성한 듯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데, 이후 캐시의 CCTV 폭행 영상이 공개된 후 참고 있던 피해자들이 줄줄이 소송을 걸기 시작하며 디디의 추악한 모습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연이어 공개됨에 따라 디디의 범행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커져만 가게 됩니다. 또한 1996년 9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서부 힙합의 거물인 투팍이 총격 사망한 사건을 두고 디디가 살해 배후에 있다라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2023년 9월 30일에 미국 경찰이 27년 만에 투팍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키디피를 검거하게 되는데, 키디피의 증언에 디디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결국 2024년 7월에 투팍을 성부살인한 장본인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9월 16일 드디어 뉴욕 맨하튼의 한 호텔에서 디디는 그동안의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고, 현재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여전히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디디의 변호인단은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보석 5천만 달러를 제시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했고, 재판까지 감옥에 있는 걸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및 약물투여 협박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더 놀라운 건 체포 후에 또 소송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 변호사 토니 버즈비는 피해 당시 나이 9살짜리 어린아이를 포함한 피해자 120명을 대리해 지난 30년간 일어난 퍼프데디의 범죄 행각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연예계 데뷔를 미끼로 유인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그의 충격적인 범죄 행위는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디디의 피해자로 의심되는 우리가 알만한 유명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스틴 비버인데요. 저스틴 비버가 스타가 되기까지 뒷받침해준 인물이 어셔와 디디인데 어릴 적 디디와의 영상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특히 2020년 저스틴 비버는 당시 18살이었던 빌리 아일리시를 음악산업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어 그 또한 디디의 피해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셔로 한 인터뷰에서 당시 어셔는 13살로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봤다고 하며 10대 시절 1년간 디디와 함께 살았던 어셔는 자신의 아이들을 퍼피플레이 캠프에 참석하게 허락할 건지 질문받자 노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는 그의 인터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각종 루머가 돌고 디디의 지인들까지 민심을 잃어가는 상황에 디디게이트에 재조명된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화이트 파티에도 자수 참석하여 그들도 이 범죄 행위에 일부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2024년 7월 법원 문서에서 투팍 살해 배우에 디디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투팍 살해 배우로 의심받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욘세의 남편 제이지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디디의 그동안의 범죄 행위를 몰랐을 리 없다고 하며 특히 투팍 사망 전 제이지는 당시 뉴욕을 대표하는 신인 래퍼였는데 투팍 비기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제이지의 명성이 높지 않았을 거라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에 제이지도 연관되어 있을 거란 의심을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비욘세도 같은 의혹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과 라이벌 구도에 있던 3명의 가수를 제거했다는 음모론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여가수들이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전할 때 비욘세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비욘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다소 황당한 음모론이 등장했으며 그로 인한 땡큐 비욘세라는 밈이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퍼프데디가 일으킨 범죄 행위를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추가되는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퍼프데디가 더 나쁘다면 퍼프데디 그리고 승추비가 더 나쁘다면 승추비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해외 유명인 이슈나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